자,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도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예전에 공법에 있을 때 이것만 강의하기 위해서 한 2시간 정도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법에서 이제 빠지고 우리 중개사법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공법에서 빠지니까 이제 공법 선생님은 좋아라고 룰루랄라고, 우리는 막 부담스러워요. 그럼 이제 용어들이 우리가 공법에서 했던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공법에서 하면 편한데 이것도 떼워서 이렇게 묶었더라고 보니까. 자, 한마디로 이제 이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뭐예요? 하면은, 자, 토지에 대해서 거래할 때 뭐해라? 허가받으라 이거예요. 왜냐면 이제 토지거래 같은 경우는요, 자, 한정된 자원이에요. 토지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걸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규제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제도. 또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 산악지대가 거의 70% 이상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지가 거의 없어요. 외국 같은 데 평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거의 막 도시도 막 지평선이 보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평선이 보이는 도시는 거의 없잖아요. 얼마 안 돼요. 전부 산악지대. 그런데 인구는 많아. 그럼 어때요? 자, 토지는 얼마 없는데 인구는 많아. 그러면 토지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죠. 또 특히 우리나라 이제 농경민족이에요. 농경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정착이잖아요. 정착이려면 부를 쌓는 방법이 뭐냐? 토지를 내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는 어때요? 목축업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축업은 한 군데 정착하는 게 아니라 풀을 찾아서 이동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부동산에 집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부동산 투기가 흔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어때? 특히 이제 농경민족인 아시아나 이쪽이 많이 그래. 토지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만일 이렇게 넉넉하게 있다면야 뭐 상관없을 텐데, 인구는 많은데 토지는 부족하다 보니까 어때요? 또 토지 가격이 막 많이 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산적인 수단으로 좀 활용하는 게 나았지, 이걸 투기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규제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내 토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니네가 뭔 간섭이야,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야. 또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정된 자원이지만 또 공공복리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토지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가 막 어때요? 기름 갖다 막 부어가지고 오염시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또 막 거기다 쓰레기 같은 거 막 쌓아놓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각종 그런 규제가 또 많고 그래. 그래서 토지 같은 또 함부로 또 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다, 소위 이제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고 공공복리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활용하자, 이제 이런 측면인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토지가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든가 축사를 짓는다든가 뭔가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없어. 그럼 이제 토지를 구입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생산적인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괜찮은데, 이게 앞으로 땅값이 뛸 거다. 자, 이런 식으로 투기 목적으로 구입을 하고 실제로 활용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으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국가적인 손실이 크죠. 자, 그래서 네가 지금 토지가 필요하다고 거래를 하는데 진짜로 실수요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투기 목적인지 그것을 철저히 검증해서 계약을 하게끔 허가를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네는 토지 거래하기 전에 미리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거 허가. 자,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수요 목적으로 인정이 되면 허가를 내죠. 자, 그럼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합니다. 자, 또 그런데 허가 받을 때는요,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에서 이 토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서류 같은 거 준비해서 이제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허가를 해 주니까 계약을 하고 등기 이전한 다음에 내버려 두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일단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꾸며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이 필요해서 취득합니다 해놓고 알고 봤더니 여기 개발 여지가 있고 이제 어떻게 또 변할 거라는 것을 알고 미리 구입을 해서 땅값이 뛸 때 되팔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허가를 받을 때 검증을 하지만, 또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 토지를 또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을 또 해.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또 해.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이행 명령을 내려요. 왜 니네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을 안 하고 있냐? 빨리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을 해라 하고 이행 명령을 내려요. 근데 개기고 말 안 듣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요. 너 허가받은 목적들 이용을 해라. 그래서 이제 토지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럼 이제 이행 강제금 부과했는데도 개길 수 있죠? 그래도 개기면 나중에 이제 허가한 것 취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걸 허가 제도가 우리나라 공법상 규제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다는 거. 또 내용도 좀 많아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뭐냐? 토지걸 허가. 그럼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그 다음 뭐예요? 거래했을 때. 그 다음 뭐해라? 이것만 하면 돼. 자, 토지에 대해서 거래했을 때 뭐해라? 허가받아. 그럼 이제 이때 토지는 뭐냐? 모든 토지가 다 허가 대상이냐? 그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때 거래. 또 모든 거래가 허가 대상이냐?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 허가. 그럼 이제 허가 받으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또 허가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하여 거래할 때 허가받으라 그랬으면 먼저 무엇부터? 그럼 이때 토지가 어떤 토지야? 우리가 허가받나요? 그걸 이제 먼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70페이지. 자, 우리 교재 70페이지 보시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해가지고 첫 번째 지정권자 및 지정 대상 지역겠죠? 자, 그럼 먼저 지정 대상 지역을 살펴보면 자, 여기 거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내용. 자, 70페이지 동그라미 2번 내용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뭐하냐? 지정을 할 거냐 이건데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거래를 할 때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땅값이 뛰거나 이렇게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제 한마디로 투기적인 세력이 달려들어서 땅값을 이렇게 띄우는데 이런 데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자, 이거 하나. 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그 다음, 집가가 급격히 상승한다. 지금 땅값이 이상하게 많이 뛰어. 왜 그럴까? 앞으로 여기가 개발이 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신도시가 들어선다든가 막 이러면 어때요? 땅값 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람들이 막 그 지역에 달려가서 어때요? 막 그냥 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땅값이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그런데 하고 이제 시작.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여기도 조심하세요. 지금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고요. 집가가 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앞으로 충분히 그럴 만한 우려가 있어. 왜? 여기에 신도시 또는 혁신도시가 들어선다더라. 이런 게 발표가 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지정을 해버려요. 미리. 그런 우려가 있다면 미리 지정을 해버려요. 자, 그런 지역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그랬네요. 자, 여기 이제 대통령령에서 이제 규정한 이게 대통령령에 있는 이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져야 되느냐? 여기에서 벌어져야 돼, 여기에서.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지역에서. 그러면 자, 이거 외울 건 없어요. 자, 뭐냐?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 그랬네. 자, 우리 이제 이런 거 공법에서 배웁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지역이 곧 개발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임야나 논이나 밭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개발이 되어서 신도시가 들어선다더라. 땅값 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데는 허가구역 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뭐예요? 완화되거나 그 다음에 해제되는 지역 그랬네요. 자,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 대표적인 행위 제한이 뭐예요? 이건 네 땅이지만 네 맘대로 건물을 짓고 축사를 짓고 이런 거 할 수 없다. 개발 제한 구역. 우리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렇게 묶여버리면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개발하거나 형질 변경하거나 이런 거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완화되거나 해제, 풀린다더라. 아하. 지금 여기 김해만 가더라도 거기 엄청 그 뭡니까 농사 많이 짓고 비닐하우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 그 일대가 지금 신도시 들어선다더라. 그럼 어때요? 난리 나겠죠?
그러려면 이제 그런 규제했던 데 함부로 건물을 못 짓는데 거기를 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완화시키거나 만약 해제 풀어진다면 어때요? 난리 나죠 지금. 예. 거기 가서 달려가서 땅을 사야 되는데 땅 살 돈 있어 없어? 없으면 사 못 사? 뭘 못 사? 못 사니까 그래. 은행 돈이 다 내 돈이라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데가 대표적인. 자, 그린벨트에 있다가 풀린다더라. 이런데. 자, 그다음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자, 이제 개발 사업 이제 지금 신도시 들어서요. 막 이제 터 닦기도 하고요. 도로도 만들고 막 먼차잖아요. 그럼 벌써 이제 그때부터 땅값 뛰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값이 3번 뛰는데 언제 뛰냐면 맨 처음에 발표할 때.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발표할 때 땅값 뛰고. 그다음 이제 진짜로 공사가 이제 들어가. 이걸 이제 삽질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건설업계 동안. 그럼 이제 공사 들어갈 때 삽질할 때 한번 뛰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요. 그다음에 입주할 때 한번 뛰고. 그럼 여러분은 언제 뛰어들어야 수익이 제일 많이 날까? 에? 최대한 더 빨리 해야 돼. 발표할 때. 그 다음에 삽질할 때는 떨어져. 입주할 때는 이미 그 가치가 올랐잖아요. 물론 그때 뛰어들어도 뭐는 수익은 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래. 근데 이제 문제는 발표가 돼서 이제 삽질 들어가고 입주할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이 투자를 했는데 보유하고 세금을 낼 여력이 돼야 돼. 그 여력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버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가진 자들이 그 세금 내는 거 부담이 없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이 연끌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투자해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대출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되고 그거 감당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느 정도 맞게 해야 돼. 그러니까 무리해서 막 이렇게 연끌 투자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제 개발세 시는 또는 예정지역. 예정지역도 아까 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인근 지역도 뛰나요? 자, 우리가 도로 하나 사이로요. 자, 여기가 지금 개발된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개발되는데 아니야. 근데 여기 당연히 땅값 뛰어야 안 뛰어요? 아, 도로 하나 사이면 여기 개발되면 여기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도 다 허가의 지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앞으로 투기가 인정하다고 있는. 또 관계 행정기관의 장애. 그러니까 시군 구청장 얘네들이 국장이나 시도의사에게 지금 보니까 여기에 땅값이 막 뛰고 폭등하고 이럴 것 같다. 그러면 좀 지정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지정을 합니다. 안 외워도 딱 봐도 이런 데는 땅값 뛰겠구나 알잖아요. 안 외워도 됩니다. 특히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하나만.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 뛰어요? 아니면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이 뛰어요? 해제. 완화나 해제되는 데가 그러죠? 근데 예전에 기출문제 강화되는 지역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강화. 그럼 이제 우리 수험생들 못 봤대. 그 말을 못 봤대. 하여튼 핑계도 좋아.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지정권자. 자, 이제 누가 지정하나요? 자, 70페이지 맨 위에. 자, 동그라 1번. 70. 자, 여기서 보면 지정권자는 이제 국토부 장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도 있는데 이때 국토부 장관은 어느 때 지정하나요? 자,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게 걸쳐 있는 경우.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싸울 수 있잖아요. 공평하게 누가 나선다? 국장이 나선다. 그 다음에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 그러니까 같은 시도 안의 일부 지역. 자, 이런 경우는 누가? 그냥 시도의사 가면 돼요. 시도의사가. 자, 그런데 여기 자, 단 국책사업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자, 당연히 원칙적으로 시도의사가 지정을 할 텐데 알고 봤더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일종의 국책사업이다. 그러면 이런 국책사업은 누가 나서서 지정할 수 있다고요? 국장이. 자, 국장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5년 이내. 자,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국장이나 시도의사는 다음 구본에 따라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거 5년 알아놔야 돼요. 5년. 자, 그러면 허가구역은요, 5년보다 더 길게 지정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허가 이 제도가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만일 허가구역에 지정이 돼요. 그럼 이거 활용을 못 해. 팔 수도 없고. 왜? 규제로 묶였으니까 누가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규제를 해버리면 과도한 소유권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오랫동안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안 돼. 그래서 5년 이내로 해요. 5년 이내. 자, 이거 굉장히 강력한 규제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5년 이내로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자, 7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제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 그랬죠? 자,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 그럼 이제 지정 절차, 뭐든지 절차, 이건 또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제 거기 말로 써놓은 것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자, 그러니까 7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페이지로 넘어가면 동그라미 2번에 공고 통지 쭉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를 이제 그림으로 알기 쉽게 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자, 토지에 대한, 자, 실태 조사를 합니다. 이용 현황.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이 토지가 지금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또 집가 급격히 상승한다. 또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실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텐데,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요. 이거 시무를 거치는 시무. 자, 여기 도계위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자, 간단하게 도계위. 자, 거기 70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국장이 지정을 할 때는요.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줄여서 이제 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 공법에서도 많이 이런 말 써요. 도계위, 도계. 그러죠? 아직 안 들어봤어요? 공법에서 아직 안 들어봤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이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이 위원들의 심의를 거치는데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과도한 제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제한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제한이 꼭 필요한지 논의를 거쳐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국가가 정책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꼼꼼하게 해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하면 뭐가 잘못인지 제대로 알고 그 절차를 거쳤는지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비난을 위한 비난 이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결을 거쳐서 이제 심의를 해서 이제 지정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의견 청취란 말이 나오는데 자,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자, 맨 위에 니은번이 있어요. 니은번에 보시면 이제 그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 둘째 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거기 보면 재지정을 할 때, 자, 지정을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재지정. 자, 아까 우리 5년 이내 지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투기적인 거래가 좀 사라지거나 집가가 좀 안정이 되어야 될 텐데, 이 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게 안 사라져. 여전히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여전히 집가가 뛰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이거? 다시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걸 재지정. 그런데 이렇게 다시 지정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할청의 의견이 필요해요. 왜? 관할청에서 그 실태를 자세히 알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국장이 할 때는 누구? 시도지사 의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이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해서 다시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칠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해당 관할청 니네가 얘기 좀 해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 청취를 수렴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 지정할지 말지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다시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은 의견 청취는 이제 재지정할 때만 필요해요. 맨 처음에 지정할 때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냐? 맨 처음 지정할 때는 이미 실태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런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든가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게 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런 상태가 다 종결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그때는 이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재지정할 때는. 자, 그래서 구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공고를 하는데, 자, 이제 지정을 하고 공고를 합니다. 뭘 공고를 합니까? 이거 이제 공고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뭘 공고합니까? 첫 번째, 지정 기간. 아까 5년 이내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5년 만땅으로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년만, 아니면 2년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기간. 두 번째,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이런 것도 다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는 어디에 있는 무슨 토지다, 이런 거 자,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 자, 지형도. 그러니까 지도. 자, 이때 지도도 이제 거기 가로 안에 보니까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그랬죠? 그러니까 축척.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를 해야 그 지도상에 이제 테두리 이렇게 딱 그림을 이제 색깔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구역 지역입니다. 허가구역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제 우리가 보고, 아, 대충 지도를 보고 봐야, 아, 여기가 지정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럼 내 땅도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지 않은지 알 수 있게. 그 다음에 기준 면적인데요. 자, 이때 이제 기준 면적은, 자, 우리가 그 뒤쪽이 봐봐요. 자, 72페이지. 자, 72페이지 보면 거기 기준 면적 4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자, 국토법에 따라 이제 용도 지역을 배워요. 그래서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 이외인 뭐 이렇게 쭉 다 외울 텐데 거기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 외울 때 앞 글자 따라 주, 상, 공, 녹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미지정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 면적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거기 180 이하, 200 이하, 660 이하, 100 이하, 그 다음에 90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그 옆에 입법 예고해가지고 60 이하, 150 이렇게 지금 점점 면적이 더 줄었죠. 입법 예고된 거는. 그런데 이 면적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하면? 네? 강화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지금 이게 철회됐다 이 얘기가 있어요. 입법 예고된 게. 그래서 지금 유야무야 없어졌다고 하니까 일단 이건 놔두세요. 나중에 이제 뭐 발표 나봐야 공포 나봐야. 자, 그러면 자 거기 이제 이렇게 기준 면적이 있으니까 그 면적에서 얼마까지는 말하자면 허가 받아라 이렇게 이제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면적 이하는 허가 안 받아. 그 면적은 허가 안 받고. 그 기준 면적에 10%에서 300%로 따로 정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 기준 면적에 얼마까지는 허가 받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따로 이제 공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나중에 봐요. 자, 일단 놔두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 4가지를 공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통지를 합니다. 자,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이 이제 지정을 했으면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시군구청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시군구청장이 최종적으로 누구냐면 허가권자예요. 허가권자. 자, 그래서 여기 시군구청장이 자 허가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이 통보하고요. 만일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일단 국장한테도 알려줍니다. 상급 행정청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군구청장이 이렇게 통보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간다고요? 시군구청. 그럼 이제 시군구청 다시 누구한테? 등기소장한테도 통지해 주는데 자 여기 조심하세요. 세무서장이 아니에요. 아까 부동산 거래는 세무서장한테 해준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 이 금액으로 매매를 한다고 했는데 니네 세금 거둔데 참고해라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등기소장인데 왜 등기소장이냐? 자, 두 사람이 자 부동산 거래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뭘 받아야 돼요? 허가.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허가를 받아왔으면 허가증 들고 와야지 뭐야? 등기해줘요. 그러니까 등기소장한테 이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혹시 니네 등기해줄 때 그냥 해주지 말고 허가증 받아왔는지 확인하고 해라. 그러니까 등기소장도 알고 있어야 돼, 몰라야 돼? 그렇지,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다 통지를 해준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통지해줘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공고 열람인데 뭐냐면 이제 그 지역 주민한테 하는 건데 누가? 당연히 시군구청장. 자, 시군구청장이 이제 허가권자가 되는데
사람들한테 이 지역의 토지가 이렇게 허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알려야 되잖아요. 자, 이때 공고는 며칠 이상? 7일 이상. 그 다음 이제 열람을 하게 합니다. 며칠간? 15일간.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내 토지가 허가로 편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치를 하게끔. 자, 그래서 공고는 며칠 이상? 7일 이상. 열람은 15일. 물론 이제 이 숫자로 바꿔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르게 이제 숫자로 뭡니까? 10일 한다든가, 뭐 20일, 30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변형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거 알아놔야 돼, 이것도. 공고는 7일 이상. 열람은 15일간.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워야 돼. 보통 우리가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어. 왜? 자기 땅을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그러면 돼. 7공주가 며칠간 열받았다? 15일간 열받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 외울 거예요, 다. 예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수험생은요, 또 이렇게도 외워야 돼. 그 수험생은 이제 또 특이해, 암기. 나중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암기 비법을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수험생은 뭐라냐? 공고가 왜 7일이냐? 공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공고가 7일이래. 그럼 열람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나 진짜 신기하대. 그래서 숫자로만 자기는 거의 다 외운대. 와, 나 그게 머리 좋대, 그 친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외운 사람은 죽었다 깨어다녀. 평생 안 잊어먹어요, 평생. 본인이 만든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암기하는 거 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봐. 어떻게 배울까 이렇게 연구하잖아요. 그 연구하는 과정이 암기하는 거예요. 그 연구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시간 걸리니까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제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게 어려우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암기 비법을 통해 이제 나중에 알려줄 텐데, 남이 알려준 거는 금방 잊어먹어요. 그리고 또, 자, 암기를 하게 해줬어. 우리가 거래계약서 필수기지사항, 인표하고, 그런 말 안 했어요, 우리? 아직 안 했나, 그런 거? 뭐 기권공 도습 이런 것도 안 했고? 안 했나 보네.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확인 설명사항도 있고요, 거래계약서 필수기지사항도 있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다 외울 텐데, 이렇게 이제 앞글자 따서 외우게끔 해주잖아요. 근데 그건 외워. 그래 놓고 답은 못 찾아. 진짜예요. 외우기는 외웠는데 답이 없대, 이제 이래. 왜냐? 남이 알려준 건 어떤 내용을 동그라미 친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걸로 소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들어준 것도 여러분이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외우기만 하고 외웠다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 참고로 우리 중개사법 기본 암기만 해도 7, 80은 기본 찍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수험 공부는 기본 암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나 문제집을 풀면서 이제 응용력을 키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절차. 이제 이거 나중에 또 계속 볼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71페이지 우리가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이권 허가.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뭘 했냐? 이제 토지에 대해서. 자, 어떤 토지가 이제 허가 대상이냐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 거래를 했을 때 그 거래, 어떤 거래가 허가 대상입니까? 이제 허가 대상이 되는 거래입니다. 허가 대상이 되는 거래. 자, 모든 거래가 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모르겠네. 허가구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을 이전 설정.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이 말이잖아요. 자, 이 계약인데 뭐라고 하냐? 유상이라고 그랬네. 하하.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어야 돼. 그러니까 무상은 아니야, 무상. 자, 거기 71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우리 71페이지 맨 밑에.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인데 여기서 예약을 포함한다 이런 말도 있네요. 예약.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계약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랬네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설명합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 계약 당연히 허가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도 왜 이제 허가 받나요? 근데 우리 민법 시간에 지상권 혹시 배웠어요, 지금? 아직 안 했나요? 지상권이 뭐냐면 남의 토지 빌려 쓰는 걸 지상권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필요한 사람이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 좀 빌렸습니다.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도 있어요. 토지 빌려 쓰는 거. 임대차도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빌려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예요. 지상권은요.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는 공작물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를 빌려 쓰는데 그 빌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최장 얼마까지 토지를 빌릴 수 있나요? 이건데 민법에서는 영구무한. 영구무한이라고. 끝이 있다 없다? 남의 토지 빌려 쓰는데 영구무한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은 빌리는 거요? 자기 것 되는 거예요? 어때요? 자기 것 똑같잖아요. 영구무한으로 빌린다는 얘기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빌린 거, 이걸 지료라고 그래요. 그거 준다든가 해가지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돌려주면 된다는데. 근데 영구무한까지 빌릴 수 있어요. 이것은 자기 것 똑같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면 허가받아야 되니까 빌려 쓰는 것처럼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요. 그래 놓고 존속 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해. 그럼 빌려 쓰는 거예요? 지 거예요? 자기 거. 자기 거다 보니까 어때요? 꼼수로 허가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허가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권.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지. 임대차 계약은 빌려 쓰는 거지만 안 들어가. 영구무한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것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니까 무상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계약에 우리가 증여계약이 있어요. 증여계약. 증여계약은 무상이다. 무상.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 이런 게 이제 유상계약이니까 이런 것만. 그 다음에 예약을 포함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뭐냐면 가등기만 하더라도 포함되는데 또 이제 여러분 나중에 민법에서요.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물변제 예약. 그럼 무슨 얘기냐? 갑이 을한테 돈을 5억을 빌려. 자, 갑이 을한테 돈을 5억을 빌리는데 보통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돈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떻게 많이 하냐면 그 채무자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 있다. 그럼 거기다 저당 설정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갚으면 경매로 넘긴다든가. 근데 이제 5억을 빌렸는데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얼마냐면 5억 5천짜리야. 그러면 혹시라도 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이 건물을 너한테 넘겨주마. 소유권 이전해주마 이거예요. 대물변제라면 물건으로 대신하여 변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대물변제. 그래서 그걸 예약을 해. 왜? 나중에 못 갚으면 그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미리 예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대물변제 예약이라. 그럼 5억을 빌려놓고 한 3년 만에 갚기로 했는데 3년 안에 못 갚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상가 건물에 대해서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예약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제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러면 5억을 빌리는데 5억 5천짜리 건물을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 토지로 합시다, 그냥. 건물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 다시 토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토지에 대하여 만일 5억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해. 그럼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허가 목적에 맞게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5억을 빌려준 것처럼 꾸미고 채무자가 이 돈을 못 갚으면 그 토지를 소유권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꼼수로 편법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민법을 배우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도가 그냥 어수룩하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것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꼼수로 허가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물변제 예약 형태를 취했다. 그것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기준 면적. 자, 아까 이제 페이지 넘겨서 우리 기준 면적.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용도 지역별로, 자, 이거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준 면적, 자,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 허가 안 받아. 이거 이하도 허가 안 받아. 그럼 허가를 받으려면 이걸 넘어야 되죠. 자, 이걸 넘어야 허가 받아요.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지정권자가 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 기준 면적의 10% 이상, 그 다음에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그래서 아까 공고할 때 기준 면적 공고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 기간하고 소재지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지형도 그리고 이거. 그러면 이제 자 만일 이게 주거지역을 해봐요. 그럼 180 이하니까 180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자 10% 300% 따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0% 더 올려. 그래서 2816에서 더블로 늘리면 얼마까지? 3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것부터 이제 허가 받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여 이걸까지 뭐 해라? 공고하는 거야, 아까. 기준 면적이 공고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토지 거래할 때 이 정도 면적은 허가 받아야 되는구나 알 수 있게끔. 이거 다 공고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수치를 우리가 또 나중에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개정돼서 통과가 될지 어떨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그게 이제 개정돼 통과되면 그걸로 바꿔서 외워야 되니까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통과될 여지가 없이 그냥 유야무야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이걸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상공록 미지정구역 해가지고 이 면적, 그 다음에 도시 외에는요 250 이하부터는 일단 허가를 받는데 만약 그게 농지라면 500 이하, 임야라면 100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 이하. 그러니까 이제 농지 같으면 500을 넘어야 허가 대상이고 임야는 1000이 넘어야 허가 대상이고 그 외 나머지는 다 250을 넘어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허가 기준 면적.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계약을 한다고 해봐요. 자, 갑과 을이. 자, 그럼 갑과 을이 만일 상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럼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하면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구 찾아간다? 허가권자? 시군구청장.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군구청장 가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계약을 할 텐데 허가 좀 내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해요.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이 이제 이걸 검토합니다. 진짜로 실수용 목적인지 아니면 투기 목적인지. 자, 이렇게 이제 실태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할 건지 아니면 불허가를 할 건지 이제 결정을 내려줘요. 이걸 이제 보통 이제 30일 아니 그 15일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해주면 이제 뭐가 나와요? 허가증. 허가를 해주면 이제 허가증이 나와. 그럼 이 허가증 들고 가서 뭐해? 등기해달라 해야 등기해줘요. 자, 그럼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 크게 문제될 거 없죠. 근데 불허가를 해요. 야, 너네 허가 안 해줘. 그럼 이 경우는 이제 계약을 해 못해? 못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 토지를 처분하고 싶은데 니네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처분을 못한다. 그러면 니네가 사라 이거예요. 니네가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매수 청구라는. 자, 이때 이제 니네가 사라. 그러니까 이제 시군구청장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이 직접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이 공적 주체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공사 이런 데 있잖아요. 혹시 니네 이런 토지 필요한 거 있냐? 그랬더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래 마침 잘 됐다. 이쪽에다 주공 아파트를 짓고 싶었는데 그래서 주택 분양을 하고 싶은데 토지가 없는데 그럼 우리가 살게. 이렇게 이제 LH 공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쟤네들이 이제 이 토지 소유자와 이제 말하자면 사는 거예요, 이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 이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불허가 때리면. 자, 이제 이게 이제 절차인데 이런 절차 같은 건 또 나중에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71페이지 메인 위에 보시면, 자, 거기 기억해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시군구청장 허가 신청서를 받았죠. 자, 그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그랬는데, 이 민원 처리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 동주민센터 가잖아요. 동주민센터 가면 이제 어떤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거기서 발급받기 위해서 요즘은 다 없어졌는데, 예전에 거기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서류 써가지고 제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쓰는 것 자체도 어때요? 이것도 종이 낭비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없고 그냥 번호 대기표만 뽑고 바로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보시면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걸 써야 돼.
그러면 여기 맨 오른쪽 이렇게 돼 있어요. 처리 기간 해가지고 며칠 이렇게. 근데 이제 동주민센터에 사는 것은 다 여기 지체 없이 또는 즉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바로 해준다 이 말이야, 처리. 그런데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좀 내주세요 해가지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이 신청서에는 여기가 며칠로 돼 있냐면 15일이라 돼, 15일. 그래서 이 경우는 며칠까지 이걸 결정해줘라? 15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민원 처리는요,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같은 경우는 여기 15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허가를 했다면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할 때는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 선매협의라는 게 있어요. 선매협의는 뭐냐면 먼저 매, 사겠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LH가 또는 여기다 주공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땅이 없어. 또 다른 데서 여기다 공원을 만들고 싶은데 마땅히 토지가 이제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토지를 팔겠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우리가 먼저 살게. 그래서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이 토지를 좀 활용하고 싶다. 우리한테 먼저 팔아라. 이게 이제 선매협의라고 해요.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럼 뭐 당신들이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선매협의. 근데 선매협의하면 어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어떤 땅이죠? 집가가 급격히 상승. 개인적으로 내가 팔고 싶으면 상대방한테 금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공적 주체가 탈 때 투기 세력이 달려들어서 가격을 띄웠잖아요. 거품이 있잖아요. 그거 다 인정해서 가격을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렇게는 안 사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 청구가 떠요. 공시지가대로 사요. 실거래가 그대로 다 인정 안 해주고. 소유자 입장에서 팔고 싶어, 안 팔고 싶어. 또 선매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선매는요, 좀 협상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팔고 싶겠죠. 근데 그거 다 쳐준다, 안 쳐준다? 안 쳐줘.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공적 주체가 이 토지를 공익 목적을 위해 쓰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뺏는 게 편해, 협상하는 게 편해? 그냥 뺏어버리는 게 편하잖아요. 그냥 뺏는 게 뭐예요? 수용. 공용 수용. 그거 그냥 뺏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상해주면 되잖아요. 토지 보상법에 따라. 그러니까 선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용으로 다 뺏어버리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절차도 이제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준 면적했고요. 토지 이용 의무 기간 맨 밑에 이제 의무. 자, 72페이지. 자, 72페이지 맨 밑에. 자, 그럼 이제 방금 이렇게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럼 또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허가를 해줬어. 그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허가 받으려고 실수의 목적이다 해가지고 일단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땅값 뛰면 되팔려고 내버려 두네? 이러면 돼, 안 돼? 그래서 니네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라 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거? 자, 여기 이제 실수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73페이지 그 박스 안이 있잖아요. 자, 73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이제 자, 이런 경우는 얼마 쭉 맨 끝에 이제 연수가 있잖아요. 자, 그게 이제 이건데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건 자기가 거주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 용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서 노를 보내고 싶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가 필요해서 내가 지금 이 토지를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집 짓는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집 짓는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얼마 동안은 적어도 2년간은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진짜로 네가 집 지으려고 땅을 샀다면 집짓 흉내라도 해라 이거예요. 2년간은. 또 지역 주민의 복지나 편익시설로 쓰려고 나 필요해요. 그러면 얼마? 2년간 그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형질을 또 바꾼다든가 하면 몰라. 또 농업인 등이 농업이나 축산의 임업 경영한다. 한마디로 농사 짓기 위해서 네 땅이 필요하다. 그럼 얼마? 2년간 의무적으로 농사 지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뭐 수용 사용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 무슨 사업을 할래요. 이제 쭉 다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란 말 들어가면 또 다 4년이에요.
사업이니까 몇 년? 4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토. 자, 농기계 토지 대토입니다. 이제 대체 토지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2년이고요. 그 다음에 현상 보존하기 위한 5년. 그리고 임대 사업을 위해 건축물과 거의 딸린 토지를 취득할 때 이것도 5년이에요. 우리 교재는 거기 7번이 여기 해당되는 건데, 자,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체크 안 해도 돼요. 자, 이런 거 아직 벌써 체크 안 해도. 자, 오늘까지 하고 우리 이 책 버릴 거예요. 왜 이거 나중에 보고 싶어? 이걸로 시험 공부하고 싶어? 얇아서? 점수 안 나와요. 이것만 보면 몇 점 나오냐? 20점 나와요. 네. 자, 버릴 거니까 뭐 밑줄 치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버리는 거예요. 또 책 아까워서 못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년에 보실 분들은 그래도 돼요. 내후년까지 보시고 하실 분들. 우리는 다 버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놔두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뭐 토지 이용 조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아까 간단히 설명했잖아요.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을 하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또 그래도 개개면 이행 강제금 때리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 거 이건 나중에 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오늘 프린트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3조 제1항의 금지행위 규정. 자, 1항입니다. 1항. 자,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사원, 소공사, 보존. 자, 이렇게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나요.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공사 등 그랬잖아요. 그런데 33조 2항은 의뢰인을 포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재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자, 이건 맞았습니다. 1번 맞고. 자, 그 다음 2번. 자,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리고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자, 이런 부동산을 매매한다고 할 때 이걸 중개하는 거. 이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이것은 그냥 뭐예요? 그냥 금지행위. 그렇죠. 교란 행위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보통 교란 행위 하면요, 딱 기억만 하면 돼. 시세 조장. 자기네 아파트 시세 조장하기 장난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그게 다 교란행위. 자, 3번. 자,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교란행위 한 사람을 신고해서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신고센터 누가? 그렇죠. 등록관청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아니라 누가? 국장. 국토부 장관. 자, 틀렸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 잘 봐야 돼. 주체. 국장인지 시도의사인지 등록관청인지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거래 당사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유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자,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다고 해봐요. 자, 직거래했어요. 자, 그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맞나요?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우리가 신고대상물 따로 있어요. 중개대상물하고 신고대상물 이거 같은 게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직 뭐예요? 토지와 건축물만이에요.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이제 분양권, 입주권 이러잖아요. 달라요. 그 다음. 소유권 이전에 대한 유상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하나요? 매매계약이죠. 소유권 이전 유상계약 하면 여기는 매매계약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럼? 교환계약도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직 무슨 계약? 매매계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교환도 포함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매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예요. 지금. 자, 이것도 틀렸고. 자, 그러면 실거래 가격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나요? 공동으로 신고하나요? 그렇죠? 이건 맞아. 그러니까 이 두 군데가 틀려서 지금. 자, 여기는 두 군데가 틀렸다. 자, 5번.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
5년 이내로 지정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효력 발생한다? 5일. 5일.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5년 이내 5일 후에. 자,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하려면 그 사이 5일 이내 얼른 해야 되겠죠? 등기 전하고 다 해야 돼요. 땅값 뛰는 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기본소가 나오기 전이라 이제 한 줄을 추가로 하는데 어차피 그 경매도 지금 우리 교재 안에 범위 포함됩니다. 자, 대신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도 좀 더 폭넓게 자, 우리가 주변에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내용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 절대 지각하면 안 돼. 이거 중요해요. 다른 데 가면 이것만 강의 듣기 위해서 막 8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돈 내고 들어야 돼. 근데 그걸 우리가 3시간 엑기스로 끝낼 거래.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면 경매 강의 들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무도 연락이 안 하고 부산 사람들 관심이 없나 봐 그쪽에.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지금 2군데나 제가 강의 지금 뛰고 있는데 여기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한다고 말은 하더만 나중에 여러분이 끝나면 꼭 들으세요. 하면 좋아요. 그거 나중에 꼭 하세요. 자, 그래서 이거 할 테니까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또 지각하면 안 돼. 앞에 맨 중요한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 주변에 또 관심 있는 분들 데리고 와셔가지고 같이 들을 수 있게끔 하면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